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먼저 제가 갤럭시 개봉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안 할 건데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옆에 틀어드릴 테니까 잠깐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오프닝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갤럭시 S10의 주요 기능과 또 새로 바뀐 기능을 중심으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점과 해결법도 많이 소개되니까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전 세대인 갤럭시 S9과의 비교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많으니까 새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네, 먼저 디스플레이예요. 전작인 S9 플러스에 비해서 여기 뭐가 묻었네. 0.2인치 더 커진 6.4인치 디스플레이에 18.5대 9에서 19대 9로 위아래가 더 길어졌죠. 위아래 베젤이 더 좁아진 대신에 인피니트 5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출시 전부터 이 카메라 홀이 못내 아쉬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못내 아쉽네요. 이렇게 꽉 찬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저 구멍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저 카메라 구멍 때문에 손해보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상단바 크기예요. 카메라 홀 사이즈만큼 이렇게 상단바로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상단바 크기가 S9 상단바의 2배쯤 되죠. 디스플레이는 0.2인치 더 커졌다지만 막상 상단바를 제외하면 커진 면적은 요 정도? 그리고 위아래 베젤 크기가 좀 달라요. 윗 베젤보다 아랫 베젤이 조금 더 두꺼운데 다음은 배터리와 무선 충전 기능을 알아볼게요. S10 플러스는 41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어요. 이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사용한 배터리 타입인데요. 배터리를 65% 소모하는 동안 화면 켜짐 시간이 7시간 14분이네요. 이 정도면 화면 켜짐 시간만 10시간 정도 버텨준다는 소리인데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은 없겠어요. 이제 갤럭시 S10으로 다른 기기를 무선 충전시켜주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 생겼죠.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은 갤럭시 S10으로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드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갤럭시 10으로 바로바로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겠죠. 근데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시키면 어떨까 실험해봤거든요. S10으로 S9을 무선 충전시켜봤어요. 자, 보세요. 처음 5시 56분에 S10이 78%, S9이 76%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충전을 시작하고 약 30분 뒤에 S9이 83%까지 충전됐고 S10은 64%로 떨어졌죠. S9이 7% 충전되는 동안 S10이 14%나 빠진 거예요. 예상대로 충전 효율이 좀 많이 안 좋죠. 만약 친구가 내 갤럭시 S10으로 충전한다고 좀 빌려달라고 하면 나쁜 자식. 이번엔 지문인식이에요. 전작인 S9까지는 손에 땀이 나거나 물이 묻으면 지문인식이 안 됐었죠. 하지만 S10은 초음파식 지문 스캐너라서 물이 묻은 상태에서도 지문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묻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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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지? 이렇게 닦아내고 하니까 다시 잘 되네요. 물이 묻은 상태에서는 광고처럼 잘 되진 않나 봐요. 인식률 자체는 좋아요. 이렇게 정확히 가져다 대면 바로 풀리죠. 하지만 지문의 인식 범위가 너무 좁고 어떠한 물리적인 경계도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좀 필요해요. 처음 사신 분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문인식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엄지손가락 지문을 오른쪽, 왼쪽 각각 2번씩 중복 등록했어요. 인식률이 좀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강화 유리를 붙이면 지문인식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안 돼요. 강화 유리를 붙이면 이렇게 지문이 등록조차 안 되네요. 지문인식과 더불어서 얼굴인식 기능이 아주 좋아졌어요. 인식 속도가 빨라서 지문인식보다 편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이번 S10은 노크온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툭툭 두드리는 것만으로 이렇게 화면이 켜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로 얼굴 인식으로 락이 풀려요. 또 설정에서 집어들어서 켜기 기능을 켜놓으시면 이렇게 폰을 들어 올리자마자 얼굴 인식으로 락이 풀려요. 난 이걸로 써야겠다. 다만 얼굴 인식 방식이 아이폰처럼 3D 스캔 방식이 아니라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삼성페이나 삼성 패스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또 어두운 곳에서는 얼굴 인식이 잘 안 된다는 점은 단점이네요. 이번엔 카메라예요. S10 플러스는 전작인 S9 플러스보다 카메라가 앞뒤에 각각 하나씩 늘었죠. 후면에는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됐고 전면에는 심도 전용 카메라가 추가됐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전면에 이 카메라 두 개 중에 실제로 카메라 용도로 쓰이는 건 하나란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가리고 광각, 망원을 교차해도 다 지키죠? 하나는 심도 전용이라 사진을 찍는 용도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 카메라의 라이브 포커스 성능을 한번 S9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경계선을 따기 어려운 머리카락을 좀 보세요. 뒷배경에 일부러 검은색 계열을 배치했거든요. 왼쪽이 S9, 오른쪽이 S10인데 S10이 더 낫죠? 심도 카메라를 추가한 의미가 있어요. 또 후면 카메라의 라이브 포커스도 S9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이렇게 광각 상태에서 라이브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엔 카메라 HDR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극단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진을 찍었어요. 왼쪽이 S9, 오른쪽이 S10인데 어때요? 좋아졌죠? 이번에는 해상력도 한번 보시죠. 자, 원본 사진을 확대했어요. 아쉽게도 해상력은 별로 발전이 없네요. 야간 사진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잘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전작에 비해서 큰 발전이 없어 보이거든요. S9과의 비교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도 또 여기도 비슷하죠? S10에는 인텔리전트 카메라가 탑재됐는데 30가지의 장면을 인식해서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 세팅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나이트샷 모드가 작동하면서 밝게 찍히죠.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나이트샷을 켜고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갤럭시가 판단해서 알아서 켜주는 거예요. 문제는 같은 장면을 찍어도 언제는 나이트샷 모드를 찍히고 또 언제는 일반 모드 샷으로 찍힌다는 거죠. 나이트샷만큼은 마음대로 찍게 해주셨어야죠. 하지만 전면에 4K 동영상 촬영 지원, 또 손떨림 보정을 3배까지 잡아주는 슈퍼 스테디 기능은 반갑네요. 카메라에서 바뀐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AR 이모지 기능입니다. 재미있는 기능이긴 한데 S9까지는 뭔가 많이 어색했죠. 먼저 S9 이모지부터 한번 볼게요. 몽둥이 어디 있어, 몽둥이. S10에서는 좀 나아졌어요. 위, 아래, 양옆에, 아우, 이야. 결정적으로 말할 때 입모양을 못 따라해요. 이게 핵심인데, 입모양만 따라할 수 있으면 대박인데 말이죠. 근데 S9 이모지가 더 나랑 닮은 거 아니야? 엑시노스 9820을 탑재한 S10은 S9에 비해서 CPU 성능은 29% 향상, GPU는 37%나 향상됐다고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웹서핑을 하거나 어플을 실행하는 데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차이가 알게 모르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확실하죠. 특히 딱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나 꺼진 화면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바로 찍을 때, 또 은행 어플에서 보안 인증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작은 렉도 좀 거슬리잖아요. 이럴 때 이 작은 차이가 빛을 발하겠죠. 역시 스테레오 스피커가 좋습니다. S9보다 출력이 더 세졌어요. S10의 볼륨을 최대에서 한 칸 줄이면 S9과 비슷한 수준의 출력이 돼요. 해상력도 더 좋아지고 입체감도 더 향상됐어요. 다만 소리가 크긴 한데 최대 볼륨으로 들으면 소리가 찢어지는 듯해서 좀 부담스럽고,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 음장까지 켜면 스피커의 한계를 좀 벗어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잘 보셨나요? 오늘부터 저도 갤럭시 S10을 쓰기로 했습니다. 갤럭시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제가 올려놓은 갤럭시 설정 팁 영상도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커전 비노트였습니다.